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조세 판례에 있을 맹의신탁 정려의제는 잔혹한 처벌, 몇 년 후 위헌 결정된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사례를 보면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맹의신탁 정려의제가 형사처벌이라는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정려세법 제42조 2는 맹의신탁 재산의 정려의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권리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대표적인 게 주식, 자동차, 선박 이런 거죠.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 소유자와 맹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맹의자로 등기 등을 한다네 그 재산 가액을 실질 소유자가 맹의자에게 정려한 것으로 본다. 즉 실제는 정려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려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즉 정려의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에는 정려의제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 제3항에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세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정려세에 한정하는가, 안 그러면은 소득세, 법인세, 다른 세목도 모든 세금도 포함해서 해석해야 되는지가 많이 다투어졌습니다. 자, 법률의 입법 명령을 보면은 1982년에 이 법이 생겼고, 그리고 90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실질 소유자와 맹의자를 다르게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정 합헌 결정을 했고, 91년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92년에 맹의신탁 행위가 정려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정려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대부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 기재부에서 이 대부분의 법 해석과 다르게 조세에 국세, 지반세, 관세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개정이죠. 실제 사법부를 무시하면서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그 법원의 판결에 어긋나는 이런 입법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납세달이 많이 양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98년대는 이 조항이 이제 합헌이라고 우리가 결정이 났고, 2018년에는 신탁자가 납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려세 납부 의무에 관한 규정이 2018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정려세는 정려받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맹의신탁이 일어난 경우에 실제로 맹의를 빌려준 맹의 숙탁자가 한테 먼저 정려세를 부과하고 이분이 정려세를 못 내면은 신탁자한테 쉽게 하면은 연대납세물을 지우는 입법을 했다 그러면은 2018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정려의제로 재산을 정려한 경우로 보는 경우에 실질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정려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지금은 신탁자에게만 정려세 부과를 합니다.
합헌 결정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헌 결정 사례는 굉장히 많지만은 한 2건 정도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 헌바 66회 사건에서 합헌 결정하면서 4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사실관계를 잠깐 보면은 주식을 이제 맹의 신탁을 했고, 실제로 맹의를 빌려준 청구인, 여기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임직원이라든지 특수관계가 아닌 친척인 경우가 많죠. 조금 맹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거의 7억을 부과했다, 이런 이제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단순히 맹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7억이라는 금액을 세금을 부과받게 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7 헌바 우리가 130 사건에서는 합헌 결정하면서 한 명만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탁자, 수탁자가 아니고, 맹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고, 맹의를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당연히 못 내겠죠. 못 내니까 이 신탁자에게 연대 납세 업무를 지우면서 733억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맹의 신탁을 할 때 시가로 우리가 증여 의제 금액을 우리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단지 뭐 맹의를 빌려주는데 73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증여세 납부고지가 여러분 집에로 등기 우편으로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자, 이 사례가 그겁니다. 저희 납세매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이죠. 제목이 너무 억울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저 역시 피해자인데 선배에게 이제 맹의를 빌려준 거죠. 죄라면 무지했던 죄밖에 없는 저에게 제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만큼 금액을 세금으로 가사하겠다니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요즘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선배한테 맹의를 빌려주고 선배는 지금 해외로 도망간 상황이네요. 무지했던 죄, 사람을 너무 잘 믿었던 죄 모두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10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하고 못 낼 경우 평생을 국채 체납자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방변신으로 살아야 하는 정도의 심한 죄입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1년을 넘기셨고 제 아이는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이 실제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상식적으로 비례의 원칙, 가해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이 조항을, 맹신탁 조항을 실제 위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지만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수 의견을 보면은 맹신탁에 대해서 국가가 예를 들면 제재를 하는 방식은 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맹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맹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행사 처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실질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 의무자인 맹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가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현재 법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다수 의견은 어떤 것이 실제적으로 납세자한테 뭐 덜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이제 위배가 안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맹의신탁자와 맹의수탁자 중 누구에게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를 할 건지도 뭐 입법 재량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정말 어이없는
판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위헌 결정이 되려면 6명이 반대 의견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사람이 부족한 거죠. 4명의 반대 의견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력세가 아닌 다른 조세의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정력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므로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위헌이라고 판단인데 비례의 원칙은 크게 4가지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는데 실제 피해의 최소성 소지가 있고 그리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면은 실제 수탁자가 입는 우리가 그 손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서 위헌이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반대 의견 요지를 보겠습니다. 정려세의 부과 대상은 명의신탁으로 은폐된 정려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처음부터 조세 회피를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상 명의를 불려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의 적극적인 입증을 통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긴 하나 이중의 추정 규정을 둔 탓에 실제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정려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무런 재산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려세를 부과하는 셈이 되는 바 이는 정려세의 본질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위헌의 이유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은 실제 소송에서 우리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명의수탁자에게 정려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그 재산 가액이 큰 경우에는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 의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자, 정려세 세율을 보게 되면은 30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50%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예를 들면 세금을 때리는데 앞에 사례에서 보다시피 10억, 700억 상상하지 못하는 자기 재산이 예를 들면 10억이라고 그러면은 그 10억을 국가에서 사실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몰수하게 되는 거고 내가 재산이 5억인데 10억이 부과되면은 완전히 이거는 거지가 되고서도 남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재판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서 신탁자가 733억 원의 이제 정려세를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4명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의 정려세가 부과된 거고 이 사건은 명의를 사실 빌린 신탁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은 과세 관청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납세자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의무 부과 내용의 과잉 앞에서 봤죠. 너무 금액이 큰 정려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포탈로 처벌되는 것은 적극적인 언닝 행위가 더해지면은 조세포탈로 처벌됩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A 회장이 주식을 임직원한테 예를 들면 명의신탁을 했다가 이 임직원들이 아들한테 매매 형식으로 양도 형식으로 주식을 넘겼을 때 실제 이것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지에 관한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실제 명의 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수증자 명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주주인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 주식을 해소하여, 즉 아버지가 임직원한테 주식을 해소하여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려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임직원이 아들한테 이렇게 양도로 넘긴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바로 우리가 조세 포탈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지만은 적극적인 언니 행위가 더해진 경우, 우리가 명의신탁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거나 또는 지금 이 사례에서 아들이 임직원한테 양도대금을 송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언니 행위가 더해졌다면서 조세 포탈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보죠. 명의신탁 정려의제 정려세 부과와 조세 포탈 행위, 이것이 이중처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산세나 과징금 등 행정질서벌의 실질이 행사처벌하고 동일하다면, 즉 응보와 억제, 제재 목적으로 가해진다면 실질에 따라서 행사처벌로 봐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한국세법의 신고 불성세 가산세나 미제출 가산세, 그리고 각종 과태료, 그리고 명의신탁 정려 의제 규정은 제재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행사처벌이 확실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의신탁 정려 의제가 우리가 행벌이라고 보게 되면, 자, 국세청에서 정려세를 한 번 더 처벌하고 또 행사재판에서 또 한 번 진역행위로 처벌하게 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처벌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행정소송하고 행사소송가 동시에 진행되면은 행정소송이 먼저 확정이 되면은 행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반대의 경우에는 자, 명의신탁 정려의제 정려세가 취소받게 됩니다. 명의신탁 정려의제가 행벌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상속정려세법 제45조의 이 제3항이 사실 위헌 결정이 되게 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채사안에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납세하게 입증하도록 한다는 이 제3항이 위헌 결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즉 행벌이라고 보게 되면은 행사재판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한테 예를 들어 입증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 납세연맹은 이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가 실무상 문제를 포함해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20여 가지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강의를 12월 23일 강남역, 그리고 12월 27일 서울역, 그리고 1월 6일 저녁 시간에는 강남에서 교육을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